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용어로 비법대생,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로스쿨에 계신 분들과 비슷할 거예요. 법학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비법대생으로서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고요. 저는 전공이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회계사 공부를 하지 왜 사업시험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법대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형님들 중에서.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기로 좀 작용했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한 3년 3개월 정도 만에 사업시험을 패스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왜 공부를 하냐 하시는 분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를 했고, 그건 사실 이제 시험에 대한 요령, 공부는 그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법학에 대한 공부는. 근데 저는 시험에 대한 요령을 빨리 체득을 하고 그거를 실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꽤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해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공부에 적응할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공부 대상을 어떻게 줄이느냐. 요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법학 전공자 아니신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한 10가지 정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낀 건데요. 첫 번째는 책은 절대로 순서대로 보지 마라. 순서대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헌법, 나라의 건강을 내는 법이죠. 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하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책에 다룰 수 있는데 뭐 어떻든 간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제일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도 익숙합니다. 교육받을 권리 얼마나 쉬워요. 근로상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의 뒤편에 있는 권리 의무부터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국방의 의무.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국방의 의무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익숙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무와 권리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삼권 분립의 국가기관 쪽 보고, 이론 버렸어요. 이론을 필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의 이론, 프랑스 이론, 물론 학자 되실 분들 공부해야 되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확 버려버렸죠. 예. 그리고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총, 물권.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 베이스 움직인다. 부동산을 사든 내가 스마트폰을 사든, 그래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매매의 법리, 그러면 쭉 돌려보면 채권 강론에 있는 매매를 보는 거죠. 매매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불이행이 돼서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은 채권 총칙으로 다시 온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매매의 결과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사게 되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면서. 그런 법리는 민법으로 있는 물권법 쪽으로 가서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계약 강론, 계약 총칙, 물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생활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뭐냐.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 나오죠. 미성년자가 했다든지,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법률행위가 유효, 무효, 비진의사 표시 쭉 나오죠. 그런 식으로 쭉 흐름을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책은 절대로 순서대로 보지 마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흥미로운 부터 보면 흥미가 있으시고, 그럼 더 재밌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마라. 우리가 공부를 한다, 법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처음 볼 때 제대로 이해해야지. 이해 못하면 절대 못 넘어가. 이러면 하루에 1페이지, 이렇게 하면 하루에, 대여섯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죠. 이렇게 해서는 그 많은 걸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뼈대만 계속 추려가면서 이해하고, 그거를 다시 더 세부적인 걸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이제 깊이 있게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가다가 지쳐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했던 방법. 저는 암기력이 되게 부족해요. 사실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IQ가 1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108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암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100% 제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법학은 암기라고 하는데 암기보다 이해가 80%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해했다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저는 1시간 공부하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그래서 몇매의 법리는 뭐고, 몇매에서 하자가 생길 때 어떻게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혼자서. 누군가 있다는 전제로. 혼자서 설명하고, 그게 설명이 되면 오케이. 설명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할 때 한 5분, 10분 내가 왜 이해를 못했을까 다시 보면 훨씬 더 집중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책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책은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 많죠. 책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게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집은 또 문제집을 푸는 이유 우리가 뭘까요? 문제집 푸는 거는 시험에 익숙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려고 틀리고 맞고 틀린 거 더 깊이 다시 기본서에 들어와서 기본서 이해를 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훨씬 기본서가 된 이해, 뼈대를 잘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문제집은 책은 기본서는 한 권, 나머지 문제집은 몇 권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다 기록을 하고 틀린 거 왜 틀린지 기본서 이해를 위한 문제집 풀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더 내가 틀렸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회독 수를 늘려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요. 우리가 사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한번 가보고 다시 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 쭉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와서 다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이라고 해요. 올 때는 지금도 똑같은 걸 쓸 것 같은데, 그래서 5회독 정도를 하게 되면 책을 그냥 내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죠. 물론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억이 한계이기 때문에 짧은 회전 속도를 막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분량 많이 버려라. 아까 책을 버리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외국 법이론 무시. 그 다음에 국내법 이론도 판례가 없다, 무시. 판례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판례도 버리고 판례 없는 부분도 버리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키워드를 암기하라. 키워드 중심으로.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 테마, 특정 학설, 키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그냥 키워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실에 딱 가요. 자리에 앉아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내가 100% 예측한 문제가 대부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딱 특정 테마 관련된, 특정 학설 관련된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할 때는 키워드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1400페이지 분량의 민법 전체 책을 한 번 보는데 서너 시간이면 돼요. 왜? 키워드만 주고 목차 한번 훑고
키워드만 쭉 찍고 가면 돼요. 저는 형광펜으로 찍어가면서 키워드를 공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조문에 익숙해라.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칠 때까지 하는 거는 법이 뭐고, 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사실관계에서 법은 어떻게 적용된다. 이런 부분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드는 법. 법의 부족한 부분은 두 가지. 판례를 통해서 채운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서를 통해서 채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이 두 개를 계속 하는 거죠. 문제집을 보고, 판례와 기본서를 이해 못했다. 그러면 그 문제집을 통해서 보고, 깊이 파서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추론을 해서 제가 하고 같은 생각에 있는 학설 판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암기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하고 같은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어떤 특정 사안이나 특정 주제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암기 대상이 100에서 한 20%까지 줄어들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30, 50이 있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버리는 것들을 잘하고, 버리더라도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나의 생각과 다른 학설과 판례만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옛날, 지금 제가 공부할 때는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인데 아마 지금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제 로스쿨에 와서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봤더니 책이 두꺼워, 언제 외울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공부량을 이렇게 쭉 타해서 줄여가지고 요만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만큼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지. 안 들어옵니다. 이 비용을 줄여서 최소한 70% 전까지만 줄여놔도 30%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